그 기존에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공황장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치료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분들이 다 이제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자, 특히 현대 와가지고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공황장애, 이제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신경정신과 질환인데, 신경정신과 질환이라고 뇌만 들여다보고 자꾸 정신의 문제로만 봐요. 자, 그게 우선 접근 방식이 잘못되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 그 무슨 진단명을 떠나서 증상명, 질병명을 떠나서 다 차치하고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의사도 모르고 있어요. 의사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의사들도 병 걸리면 의사들도 약 먹고 있고, 의사들이 병으로 더 많이 죽어요. 그 의사들이 병이 더 많이 걸려요. 의사도 모르고 환자 본인도 일반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단톡방에서 자연치유 교실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치유라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과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인식 자체,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접근법 자체, 치료의 수단과 치료 방법, 치료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고 그걸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다가, 우리 단톡방 보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매일 보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중요한 글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예, 중요한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유마치스 뭐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고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만 먹고 있는데 왜 안 났습니까? 그런 글도 올렸고, 그리고 오늘도 한번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 오늘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 중에 제가 어떻게 올렸지? 글이 어디 갔어? 깜빡했나? 착각하고 있나?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는데 어떤 걸 그러십니까? 치유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이거 봤어요. 대한 설찬. 여기 여기 있네. 어제 오후 7시 20분. 어제 올려드렸구나. 치유에도 신도전에 대한 거 올렸고. 진도현님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읽어요. 네. 인과의 법칙과 질병과 고통의 원인,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내 전생에, 우리가 뭐 전생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죠. 후생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말이, 이것이,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뭐 현생이 있고, 그거를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과의 법칙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하나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여러 몇 마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보거든요. 인과의 법칙. 인과,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만든 이 결과물로서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존재하는 것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이 존재함으로써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없이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은
현생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질병에서 우리가 기자님 이거 좀 이거 좀 쓰고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질병,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지난 기간에 내 몸에다가 뭔가를 잘못해서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물로서 오늘 아픈 거거든요. 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 건강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오늘 뭔가를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요. 원인을 멈춰야 돼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너무 간단한 것을 이 지난 기간에 내가 원인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이 현재의 질병으로 나타났고 또 미래에 내가 내일이나 내달이나 내년에 건강하려면 현재의 이 원인을 없애야 된다. 지금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난날에 만든 거니까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나는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왜? 무엇으로? 현재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해야 되니까 원인을 없앰으로써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미래의 건강을 원하느냐, 그것은 금생에 짓는 것이다. 그게 법화경영인데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건강해질 수도 있고 계속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인데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인데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결과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인터넷에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이치, 모든 이치를 모든 법칙과 이치와 모든 원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공짜는 없다.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존재. 아무 원인 없는 게 같은 얘기예요. 그건 인과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미래에 건강하려면 내가 이제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완치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하려면 내가 오늘 뭔가를 해야 돼요.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 하는 것을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봤더니 하나도 안 나아요. 한 가지 병도 안 낫습니다. 아주 쉬운 병임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요. 병원에 우리는 오래 다녀봤습니다. 적게는 몇 달,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에서 평생을 병원 다니고 있고 해봤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몇십 년 병원 다니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약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먹는 약보다 지금 먹는 약이 더 많아요. 그 옛날 시초에는 병이 요만했는데 지금 병이 이만하다. 옛날에 혈압약 한 개에서 시작한 사람이 지금 당뇨약도 추가되고 고지혈증 약도 추가되고 간약도 추가되고 위장약도 추가되고 약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뭡니까? 지난날에 내가 원인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원인을 가중시켰습니다. 더 했어요. 이 빼야 되는데 원인을 더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병이 가중돼서 증상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약이 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치유한다. 그것을 증상에 대처한다 그래가지고 대증요법이라 그러거든요. 이 대증요법이 현대에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하는 난치를 만들고 결국 이제 불치로 가더라. 대증요법 자체가 이 병을 만들었다. 난치병, 불치병이란 없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세상에 난치병이란 없어.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를 못 하니까 난치고 불치란 말이 나왔는데 그 난치, 불치는 대증요법에 매달리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그 공황장애 하는 병들이 병원에 가서 고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연치유로서 원인 제거하고 내 스스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다른 약을 다 끊고 이 대증요법은 주로 약물요법인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약을 끊고서 이거를 완치한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제 몸을 완치를 해봤던 사람이고. 자, 그래서 이 미래에 완치하고 싶으면 오늘 지금 이 대증요법을 끊어야 됩니다. 약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대증요법과 약물에 우리 몸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라는 것은 관성이에요. 관성이 뭔지 아시죠? 예. 물체를 힘을 가해주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의존성은 약이 계속 의존해서 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증상을 계속 만드는 게 의존성이에요. 새로운 증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극복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과도기거든요.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혁명.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존 치료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결과만 어떻게 해서 요거를 좀 억제를 해보겠다,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증상에 대처하니까 대증요법이에요. 이 대증요법이 틀렸다는 거고 결과물에 대한 치료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좀 힘들더라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과도기를 요거를 극복을 못하고 이걸 극복할 각오라든지 이걸 극복할 의지가 없으시면은 결국은 계속 대증요법에만 매달려야 된다는 답이 나오고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한 미래는 없다는 거죠. 미래는 없어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아픈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증상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증요법은 계속 증상이 추가되면 계속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약이 계속 추가되니까 그 약은 새로운 병을 계속 만들어요. 악순환이죠.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역시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중요한데 다만 지금 약을 끊으세요 그러면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런데 혈압약을 끊었을 때 혈압이 안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고환장약을 끊었을 때 고환 우울 증상, 불면 증상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원인을 완전히 확실하게 제거하면은요, 요 과도기가 아주 짧아요. 요 과도기가 아주 짧고, 요 관성,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걸 이제 금단 현상 그러죠. 금단. 예. 중단했을 때 그거에 생기는 반발작용이거든요. 금단 현상이 아주 짧고 아주 적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는 계속 의존성이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을 믿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약을 끊었을 때 계속 오래 힘들 걸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원인을 확실하게 없애고 완전하게 없애면은 그게 주로 식사, 운동 이런 건데 이제 우리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공황장애 원인 그러면은요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병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원인이 정확히 암의 원인이 뭐다, 고혈압의 원인이 뭐다 딱 한마디로 한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저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 원인, 스트레스, 환경적 원인, 식사의 원인, 여러 가지 운동의 원인, 또 사회성, 사회관계의 원인, 환경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네.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상에서 경험해 보면은 그 많은 원인 중에 약물이 들어가 있고요. 약이 오랫동안 가중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약으로 다스리려고 증상을 다스리려고 이 결과물에 지나지 않은 이 증상을 다스리려고 대증요법을 시작했던 것이 애초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은 제일 우리가 큰 것이 생물학적 원인이에요. 생물학적 우리 몸은 생명체잖아요. 그 생화학적 원인이에요. 생화학적 원인인데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게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 몸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분석해본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찾은 답은요, 공황장애 불면증은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되고 그러면 이거 종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포위망을 좁혀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실천해 보시면은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생화학적 원인 중에서 교감신경, 신경계가 자꾸 항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있는데 자율신경계, 잠은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자려고 해서 자는 게 아니고 잠이 와줘야 자는 거거든요.
소화가 돼줘야 소화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며칠 정도 굶어야 되니까 오늘 한 3일분, 5일분을 먹어서 미리 소화해서 미리 축적을 해놔야지. 그거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정해진 양만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소화, 호흡, 수면, 배변, 배설, 여성분들 생리, 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자율신경계에 보면은 얘를 항진시키는 성분하고 안정시키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근데 요 놈이 항진돼. 이게 이쪽이 많아지면은, 이쪽의 성분이 강해지면은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잠을 깨게 만드는 성분이고, 우리가 깨서 긴장하게 만들어요. 긴장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고, 그냥 자게 만들고 모든 일을 내려놓게 만들고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쉬게 만들고 안정시키게 하는 성분이 부교감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관계를 보면 이쪽이 많아지고 이쪽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산과 알칼리의 게임이에요. 생화학적으로 보면, 이 화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해질의 산과 알칼리의 게임이에요. 이게. 이쪽이 자꾸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공한 게 뭐냐 봤더니 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그 음식이 보면은 동물식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식물식이에요. 그래서 식물 식사를 하시라는 거고, 또 많이 먹었을 때 다식과 과식을 했을 때는 산성화되더라. 무엇이? 우리 몸이 체액이, 우리 몸의 액체, 체액이 혈액, 림프액 조직에 우리 몸의 액체가 70%가 액체 물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이 산성화되는 순간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잠이 깨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알칼리화 시켜야 되고 체액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 산성물질은 동물식과 과식에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이거를 많아졌을 때 그거를 독소 그런다. 독소.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병이 사실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암. 우리 현대병은 대부분 이범주를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고, 이론만 가지고 설명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걸 적용해서 임상에서 우리가 이 실천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나와버려요. 증상이 바로 없어지고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난치, 불치, 이건 너무 우스운 말이에요. 이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제가 감히 현대의학을 무식한 의학이라고 얘기해요. 증상학은 대증에 보면 아주 탁월해요.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예. 항암제 쓰면 바로 암이 줄어들고요. 항생제, 소염제 쓰면 바로 염증이 소염되고요. 진통제 쓰면 바로 통증이 없어집니다. 예. 또 무슨 혈압이요, 당뇨, 그의 혈압 강화제나 인슐린약을 쓰면 혈압, 당뇨가 다 떨어지고, 고지혈증약 다 마찬가지예요. 증상은 바로바로 좋아지는데 아주 탁월해요. 작은 걸 해결하는 것은 아주 빠르고 아주 즉각적인데, 나무 한 그루를 바꾸는 건 아주 좋은데 이 숲을 못 바꾸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계속 바꾸다 보면은 우리 몸 전체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교란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원리에서 새로운 증상이 만들어져요. 자꾸 너무 작은 범위, 국소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고, 내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병이 10가지가 있다. 그럼 10가지 약을 쓰고 10가지 과를 가야 되고 10가지 전문의가 가서 10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나누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나눠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적 작용은요, 다 융합되어 있고 서로 상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호 작용하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고 하나가 나빠지면 다 나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고치면,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병을 고치면 다 고칠 수 있고요, 못 고치면 하나도 못 고친다. 현대의학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치유학은 고치니까 다 좋아져요. 고혈압 환자가 와서 고혈압 때문에 오셨는데 고혈압 좋아지니까 당뇨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졌고 관절염, 유마체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독소를 없애야 돼. 독소는 산성물질이더라. 산성물질은 과식과 동물식이 만들더라. 동물식, 동물. 그래서 그 거꾸로 하는 거죠. 과식을 소식으로 하고 동물식을 식물식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가 저녁 식사를 줄이는 거예요. 저녁 식사. 우리가 저녁에 먹고서 장 속에 잔뜩 넣어놓고 우리 자면은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게 주로 장이거든요. 근데 장이 편하지가 않아요. 음식을 잔뜩 넣어주면은 이 자율신경계, 이 교감이 항진돼요.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면 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때는 얘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교감이 항진되는데 그것이 코르티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뇌를 깨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코르티졸은 깨우는 성분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면 되더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원인을 완벽하게 없앴을 때는 대증요법이나 약물요법이 필요 없이 치료가 되는데 완치되라는 거죠. 불가역적으로 치료가 되고 재발 없이, 약의 도움 없이 내 몸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 질병관, 치유관, 관을 바꾸셔야 돼요.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병원에 가서 명의를 찾아가서 내 몸에 맞는 어떤 약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약은 세상에 없어요. 평생 찾아도 그건 못 찾습니다. 많은 선인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 수십 년 동안에 수십만 명을 관찰해서 역학조사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대증요법은 난치병을 만들고 불치병을 만들고 결국 병을 못 고치더라. 못 고치기 때문에 난치, 불치란 말이 나왔는데 그 병이 알고 보니까 난치병, 불치병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아예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전에 오늘의 현재 병은 내가 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연구를 해봐요.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과연 뭘 잘못했느냐? 어제를 성찰하지 않고 오늘의 지금의 현재 병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대증요법에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쉽게 치료가 됩니다. 원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 예. 사실은 원장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항상 궁금해서 이제 계시네요. 감사.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워낙 심해가지고 네, 아토피면 그걸로 의가사제들까지 전형적인 아토피가 이쪽이거든요. 이거거든요. 산성물질이고 독소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인스턴트나 그런 거는 워낙 많이 먹었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이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깨우친 게 제가 아토피를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없어지게 하는데 이 원인을 하나 없앴던 게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었던 우유. 거예요. 산성식품이 대표적 산성식품 우유를 끊었는데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원리가 저도 보면서 이게 맞는데 이런데 뭐 이런 말씀 해주신 데 없으니까 좀 이것도 인연이구나 이렇게 왔는데 좀 너무나 이거는 그래서, 과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거 약을 써서 당장의 증상을 없애는 사람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믿어요. 그래 그건 과학이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믿어요. 그 나머지 다른 건 다 비과학이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정말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저도 공부를 많이 해왔고 네. 저는 뭐 이제 불교 쪽에 또, 종교에 뭐 이제 12인연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 많고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완전히 말씀하시니까 쉽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유치한 그런 궁금함 때문에 사실은 아주 유치한 궁금함 이런 큰 그러니까 자꾸 디테일한 거에 빠져다 보면은 맞아요. 그 질문들이 보면은 야 진짜 이거 아주 작은 디테일한 거예요. 유치하다고 얘기할 정도에 자꾸 빠져나와서 큰 걸 봐,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오늘의 현재 증상에만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빠져 있는 거죠. 빨리 빠져나와요. 광범위한 내용들은 이제 이해가 가요. 저도 네. 원장님이 이제 철학적인 과학적인 거 이해가 가는. 디테일한